안녕하세요. 저는 DSB의 연구실의 석사과정 정재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페이퍼 리뷰는 샴 네트워크에 대해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샴 뉴럴 네트워크스 for 원샷 이미지 레코니션이고, 이 논문이 굉장히 원샷 러닝 쪽에서는 좀 많이 유명한 논문이기도 하고, 또 구조 자체도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좀 유명한 논문이기도 해서 리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원샷 러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칼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왼쪽에 있는 칼 사진 하나만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 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 하나만 가지고 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사람은 가능한 얘기인데 이 딥러닝 특히 요즘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한 신경망 구조의 딥러닝 네트워크에서는 이 한 클래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게 수백 장 또는 막 수천 장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의 클래스가 굉장히 뭔지 하나씩 다 이렇게 레이블을 달아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그 말은 즉시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소리가 되기도 하고요. 뭐 사람이 직접 하나씩 달아야 된다는 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같이 기계도 사람처럼 하나만 보고 나서 이 클래스가 무엇인지 학습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샷 러닝이라는 분야가 그쪽 면에 관련된 연구 분야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원샷 러닝인데 원샷인 이유가 뭐냐면 이 레이블당 단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즉 왼쪽 칼 같은 사진 딱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원샷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의를 해보자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The act of learning from one or a few number of training examples per cl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딱 보면 바로 이렇게 감이 좀 오겠죠. 그래서 이 원샷 러닝에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좀 메타 러닝. 이것도 2017년 들어서 2018년 들어서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메타러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CNN 또는 그 딥러닝 네트워크의 큰 장점인 그 로버스트한 피처를 잘 학습한다. 그 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피처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샵 네트워크는 메타러닝이 아니라 이 로버스트 피처를 학습하는 이런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되게 옛날 우리 기존에 있는 구조에 그 무슨 예를 들면 VGNet이라든가 레스넷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네트워크 뭐 댄스넷 같은 거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어째서 이런 원샷 러닝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존 네트워크들은 이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네트워크 밑에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경망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신경망이 이 파라미터들이 고양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 고양이라는 사진 한 장을 딱 던지면은 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기존의 클래스들에 대해 과적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일반적인 딥러닝 네트워크는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이게 100 샷 러닝을 한다 해도 이 오버피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물론 이 파라미터가 많다는 게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기존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기법들을 사용해서는 이런 그 피처 수가 엄청 많은 그런 고차원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전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 이렇게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대신 심도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게 원샷 러닝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런 원샷 러닝이라는 그게 되게 익숙해진 사람은 정말 이게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기계가 학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 원샷 러닝에 관련된 논문들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이 원샷 러닝의 이 샵 네트워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train robust feature to learning 모델이라 했으니까 로버스트한 피처를 학습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신경망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고차원 데이터의 중요한 피처를 굉장히 잘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차원의 데이터, 그러니까 변수가 엄청나게 많은, 옛날에는 연산용이 너무 많아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조차 이 피처를 잘 잡아낸다는 게 신경망의 가장 큰 장점이라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피처 학습 과정에서 이 유용한 피처들을 딱 잘 잡아내가지고 원샷 태스크에 활용을 한다면 정말 잘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맥북이라서 마우스가 이렇게 나오질 않는데요. verification task, 즉 학습 과정에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축구공과 축구공 두 장을 던져주고 얘가 같으면 같고 틀리면 틀리다, 다르면 다르다라는 이 개념을 계속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서는 농구공하고 북구공하고 야구공 그리고 다른 농구공 이렇게 세 개를 줬을 때 과연 어떤 거랑 가장 유사도가 높은지 측정을 해서 내가 농구공이라는 그 클래스를 학습시키지 않은 곳에서도 농구공이라는 개념을 학습할 수 있게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이게 학습할 수 있게 같은 거라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옴니글로 데이터셋이라는 게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총 50가지의 언어가 있고요. 1623개의 문자가 쭉 20명의 다른 사람한테 쓰였다고 합니다. 즉 1623 곱하기 20개의 문자가 나오겠고 이미지 데이터 크기는 105 곱하기 105입니다. 그리고 30개의 언어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20개의 언어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20개의 언어로 테스트를 할 때 20개의 언어는 아예 전혀 이 네트워크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언어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밑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뭐 히브리어도 있고 그리스어도 있는데 한국어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위에 있는 게 이제 무슨 글자인지 몰랐는데 한국어인데도 이 외라는 그 모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평가 지표에 대해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게 원샷 러닝에서는 이런 N웨이 원샷 태스크라는 이 평가 방법을 쓰게 됩니다. 밑에 그림처럼 만약에 9웨이 원샷 태스크면은 왼쪽에 테스트 이미지에는 하나의 그림을 넣고요. 오른쪽에 서포트 셋에 총 9개의 그림을 넣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셋에는 테스트 이미지와 같은 클래스 이미지를 딱 한 개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9웨이 원샷 태스크면은 9개의 이미지 중에서 단 하나만 이 왼쪽에 있는 언어와 똑같은 그런 언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25장을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25장의 서포트 셋에 있는 25장의 이미지 중에서 단 한 장만 왼쪽의 언어와 같은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랜덤으로 예측을 한다면 확률은 진짜 n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뭐 왼쪽에서 9웨이 원샷 태스크는 뭐 한 11%가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5%가 되겠죠. 네, 베이스라인으로는 뭐 가장 간단한데 이 원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팅이 진짜 가장 간단한 겁니다. 뭐 다들 신경망 구조를 딥러닝 공부하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그 거리 측정 기반으로 그 판단을 하는 이 리얼 KNN 방법이고요. 테스트 이미지에서 가장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가까운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20웨이 원샷 태스크에서 약 28%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랜덤으로 찍었을 때 대충 한 5% 정도 나오게 되는데 5%가 아니고 28%가 나왔다는 건 이렇게 단순한 알고리즘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 HBPL, 즉 Hierarchical Bayesian Program Learning이라는 건데요. 이 HBPL 같은 경우는 기존 방법이랑 다르게 이 문자를 그릴 때 그 획 정보를 더 사용해서 글자 자체를 만드는 그 생성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지안 통계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시다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한 획을 그어질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획이 그어질지 사전 미등, 즉 prior distribution을 사용을 해서 글자를 생성을 하고요.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이 20웨이 원샷 태스크에서 95.2%의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는 이 인간에 거의 근접하는 정확도를 보여주는데요. 근데 사실 이 단점이라고 보자면은 이 획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로우 픽셀이 아니라 이 획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는 사실 이 구하기가 쉽지 않은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획 자체에 대한 생성 모델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원샷 러닝을 사용한다면 이 획에 대한 정보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블을 하나씩 달아주는 게 더 쉬울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샵 네트워크에 대해 이제 구조를 보자면, 되게 샵 네트워크는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그 아까 그림에서 얼핏 보셨겠지만 네트워크 구조가 두 개가 연결돼서 하나의 아웃풋을 내는데요. 두 네트워크는 똑같이 생겼고 하나의 모습만 먼저 보여드리면 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인풋 이미지로는 아까 옴니글로 데이터셋이었고요. 105 곱하기 105가 들어오면 컨볼루션을 거치고 그 다음 맥스플링을 거치고 컨볼루션, 맥스플링, 컨볼루션, 맥스플링, 컨볼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아웃풋이 1 곱하기 1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FC레 요즘은 그 글로벌 레버리지 풀링으로 다들 네트워크 구조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런 추세가 됐지만, 이게 2015년 논문이고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샵넷의 구조를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밑에 그림에서 똑같이 생긴 걸 밑에 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FC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친 4096개의 피처에 대해서 각 네트워크의 이 L1 놈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FC 레이어를 거쳐서 시그모이드로 단일값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이면은 같은 클래스고 0이면 다른 클래스가 가지게 되는 그런 판단하게끔 네트워크를 학습을 구조를 아웃풋을 내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네트워크에 한국어를 집어넣고 밑에 네트워크에 히브리어를 집어넣었다면 당연히 결과물은 0이 돼야겠죠. 다른 클래스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시켜주면은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FC 레이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총 3개가 있는데 VGG넷에서도 이 FC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파라미터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게 좀 이렇게 좀 그 실험 결과물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도 96%의 파라미터를 이 FC 레이어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샵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대칭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만약 이미지 위에 한국어 밑에 히브리어를 넣었을 때 그때의 결과값이랑 위에 히브리어를 넣고 밑에 한국어를 넣었을 때의 결과값이 같아야 되는 그런 대칭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 끝에 있는 4096개 피처를 두 개를 이제 에런 놈을 구하는 그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대칭성이 가장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같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이 에런 놈을 구할 때 에런 놈을 구해준 값에다가 앞에 알파 j를 위에 수식을 보시면 알파 j를 곱해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알파 j는 다른 게 아니고 트레이닝 과정에서 자동으로 학습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피처가 4096개니까 여기서는 4096개니까 논문에서 설계한 피처에서는 총 4096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시그마는 시그모이드 활성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전체적인 여기서 나온 예측 값하고 그리고 타겟 이게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레이블 값이 있는데, 이 레이블 값을 가지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 그 밑에 있는 식은 그 밑에 있는 식이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고요. 트레이닝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트레이닝 할 때는 얘가 다른 트레이닝 이미지를 한 네트워크 입력하고 다른 네트워크에는
서포트 셋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서포트 셋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얘가 같은지 다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옴니글로 데이터셋에 있는 총 30개의 언어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아무래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딥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봤을 땐 정말 똑같이 보이지만 이 기계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어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아핀 디스토션을 조금씩 걸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같은 글자로 이게 일본어인지 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핀 트랜스폼을 걸어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이 실험에 대한 결과값이 보이고요. 그 다음 테스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 학습이 아니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30개의 언어에 대해 했으니까 아직 이 네트워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0개의 언어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이미지에는 한 네트워크에 딱 집어넣고 다른 네트워크는 이 서포트 셋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씩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다 판별을 했을 때 만약에 9웨이 원샷 태스크라 하면은 한쪽에 테스트 이미지 넣고 한쪽에는 서포트 셋에 있는 하나의 이미지씩 총 9번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9개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면은 그 중에 가장 같다고 판명되는 그 1에 가까운 값 있죠. 그 값일 경우에만 같은 언어라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옴니글로 데이터셋의 결과물을 보시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95.5%,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이지안 프라이어 디스트리뷰 획에 대한 그 사전 분포를 이용한 HBPL 방법의 경우엔 95.2%, 그리고 뭐 아핀 모델은 다른 방법이고요. 하이어라키컬 딥러닝 뭐 볼츠만 머신 여러 가지를 썼고 원이어스트 앱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1.7%의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샴 뉴럴 컨볼루셔널 샴 네트워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92%의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샴 뉴럴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게 컨볼루션을 쓰지 않고 컨볼루셔널 커널들을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풀리 커넥티로 연결되는 그냥 옛날에 기존의 전통적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초기의 그 모습 그거를 똑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실험했는데 그건 58%의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실험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10대 1로 이 원샷 클래리피케이션 테스트를 해봤더니 컨볼루션 샵 네트워크가 70.3%의 굉장히 높은 테스트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해 드린 이 샵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링크에 제 블로그니까 가셔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질문하실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이쪽에 코멘트를 달아주시거나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